이딴 식으로 굴 거면 나 여기 왜 데려왔어? 여기는 서울 한복판.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 남성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남성도 심각한 표정으로 여성을 노려보더니 두들거리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성은 이내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남자친구 황펑이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 저희 사이가 최악으로 변해서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려면 황펑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황펑이와의 첫 만남은 대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의 저는 사실 황펑이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황펑이의 외모는 제 눈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성격도 좀 거칠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살았는데 졸업하고 웬일로 황펑이가 연락 와서는 저한테 계속 대시를 해오더라고요. 어찌나 끈질기던지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황펑이와 사귀기 시작한 이유는 황펑이한테 호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귀자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준 거였어요. 근데 막상 황펑이랑 사귀어 보니까 저희 둘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대한 생각 차이가 컸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는 다 중국 문화를 따라하는 거라고 무시했었어요. 뭐든 중국이 원조고 한국은 그걸 베낀 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편이죠. 저 역시 처음엔 한국 문화를 깔보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연히 한국은 옛날에 중국한테 지배받다가 운 좋게 독립한 그냥 작고 귀여운 나라쯤으로 여겼습니다.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접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절친 수린이가 저한테 한국 아이돌 그룹인 BTS랑 블랙핑크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이 가수들이 어떻냐고 물어보길래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노래도 퍼포먼스도 완전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이미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수린이 덕분에 아이돌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도 봤는데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밤을 새면서 봤었어요. 특히 BTS 멤버 중에 진이 있잖아요. 전 진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군대에 갔었던 진이 오늘 전역을 한다고 하는 거 있죠? 드디어 오랜만에 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네요. 얘기가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전 완전히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렸어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케이팝 듣는 게 취미가 됐고 한국 아이돌 영상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황펑이랑은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황펑이는 아직도 한국 문화를 깔보고 무시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뭐만 얘기하면 그건 원래 중국 거라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그런 황펑이가 싫었지만 그래도 헤어지자곤 말은 못했어요. 왜냐면 황펑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만날 때마다 비싼 선물도 사주고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언제든 따라와주고 친구들이 정말 다 부러워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대해줬어요. 그 모습에 아무래도 쉽사리 저도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황펑이가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자더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웬일로 한국에 가려고 할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축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황펑이는 웬만한 사람들 이상으로 축구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마침 이번에 중국과 한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 경기가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직접 경기장에 가서 봐야겠다는 게 황펑이의 논리였어요. 게다가 중국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는데 황펑이는 이번엔 해외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귀화해서 대표팀에 합류했으니 무조건 본선에 갈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22년 동안 본선에도 못 간 팀이 이번에 갑자기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평소라면 황펑이를 데리고 한국 근처도 못 갔을 텐데
그동안 궁금했던 한국의 황펑이랑 함께 가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푹 빠진지라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황펑이에게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도 잡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 황펑이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어요. 황펑이도 월드컵 예선전 관람에 대한 기대감에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공항은 여전히 북적거렸어요. 한밤중인데도 사람들로 붐비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할 계획이었어요. 여행 준비에 많이 지쳐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숙소에 들어가 쉬고 싶더라고요. 다행히 공항 앞에 줄지어선 택시들 중 아무거나 타면 될 것 같아서 이동수단에 대한 부담감은 적었어요. 저희는 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중국 택시와 한국 택시가 다른 점이 바로 느껴졌어요. 일단 차가 겉에서 봤을 때나 안에 탔을 때 모두 너무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까지 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중국에선 택시 운전은 그냥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명의로 된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단번에 티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택시는 방금 공장에서 뽑아낸 신차 같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게다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벽 같은 것도 없어서 개방감이 느껴졌어요. 중국 택시엔 강도 같은 범죄로부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철창이나 유리벽이 있는 게 흔한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보니 치안이 정말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차도 많이 막히지 않아서 금방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푹 쓰러졌습니다. 황펑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닐 생각이었는데 피곤이 쌓였는지 둘 다 늦잠을 자버렸어요. 아침은 이미 지나 있었고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서둘러 씻고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약해둔 한우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맛집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선 고기구이가 유명하다길래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K-바베큐라고 부르던데 뭔가 근사해 보였거든요. 저희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일제히 저희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희를 반겼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온 식당에서 이렇게 맞이해주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은 후 저희는 함께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걸 고를지 고민해봤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한우 모듬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그걸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딱 한우 2인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계란찜에 생선구이,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김치는 기본으로 이미 깔려 있었죠. 이런 음식들은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혹시나 걱정돼서 저희는 직원을 불렀어요. 제가 당황해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직원분께 음식이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한우를 시키면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0가지는 좋게 넘어 보이는 밑반찬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너무 신나서 탄성이 나왔어요. 중국에선 어떤 음식을 시키면 그냥 오이무침이나 단무지같이 생긴 짜차이 하나 나오는 게 전부인데 한국은 이렇게 정성 가득한 밑반찬까지 나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둘 다 반찬을 보면서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한우가 나왔어요. 직접 구워주시는데 익는 내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직접 구운 고기를 한 점씩 저희 접시에 담아주시면서 어떤 반찬이랑 함께 먹으면 맛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와사비와 소금을 찍어 먹는 게 고기 본연의 맛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맛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중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신기하게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있죠? 실력도 유창해서 어디서 중국말을 배운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황펑이도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받은 눈치였고요. 저희는 2인분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2인분을 더 주문한 다음 싹 해치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황펑이와는 거리를 걸으며 다음 일정을 고민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짜두긴 했었지만 약간 시간이 비어서 짬내서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는 황펑이가 너무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한복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에 와서 꼭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인생사진을 남기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런데 황펑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투덜거리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황펑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 들어보니 그 이유가 한복의 기원이 중국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와서 굳이 한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든지 중국이 만들었다고 하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미 한복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점에서 한복이 중국 거라고 우기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어버버하면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저보고 그렇게 입고 싶으면 입으라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한복을 고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황펑이의 반응에 괜히 불쾌해졌어요. 아무튼 저는 한복을 입기로 마음먹었기에 근처 한복 대여점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랐습니다. 예쁜 색상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분홍빛 치마였답니다. 옷을 고르는 내내 황펑이는 흥미 없다는 듯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입어도 예쁠 거라는 건 칭찬인지 대충 빨리 끝내고 싶어서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기분이 확 풀렸어요. 마치 드라마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한복 가게 직원분께서도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더 만족했답니다. 어이없게도 황펑이는 꿋꿋하게 끝까지 한복을 입지 않아서 짜증나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 혼자 한복으로 단장하고 황펑이와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경복궁 안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우아한 건축물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리저리 포즈를 취했어요. 황펑이도 처음에는 싫어하더니 제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황펑이는 구경하다 보니 슬슬 흥미를 잃은 건지 아님 원래 재미가 없었는지 걸음이 느려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황펑이가 싫은 티를 팍팍 내서 그런지 저도 더 이상은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서 한복을 반납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한눈에 들어온 거대한 동상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한가운데에서 위풍당당한 자태로 서 있는 저 동상이 도대체 누구의 동상인가 싶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저 동상은 조선시대 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이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자인 한글의 체계를 만든 왕의 동상을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더라고요. 황펑이도 신기해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황펑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냐며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도대체 황펑이는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황펑이가 하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글은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한 문자인 걸 모르냐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것도 모를 수 있냐며 저를 다그치더군요.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기에 당연히 증거를 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펑이는 더 큰 목소리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라면서 말이에요. 이런 억지를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절친 수린이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짜로 중국에서 한글을 만든 건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린이도 저처럼 한글은 한국의 고유 문자가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린이에게서 받은 답장을 황펑이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다시 황펑이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황펑이는 자기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친구 말은 고지곳대로 믿냐면서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이젠 정말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왔어요. 기분 좋던 하루가 망쳐진 것 같아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황펑이가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너무 저한테 강요했다며 미안해하더라고요. 제 입장은 듣지도 않고 고집만 부린 게 후회된다고 하면서 계속 사과를 했어요. 황펑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바로 누그러지더라고요. 즐거운 한국 여행이 꿈이었던 제 기분을 생각해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는 했습니다. 오해도 풀렸겠다. 저는 계획했던 대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명동에서 화장품도 사고 예쁜 옷도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 싸운 이후로 황펑이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따라와줘서 고맙더군요. 명동에서 즐겁게 구경하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화장실 같은 곳을 보면 중국어 안내문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어로 설명을 볼 수 있으니 여행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관광객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황펑이에게 말했더니 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대국 중국에 속해 있는 약소국 한국인데 당연히 중국어로 도배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소국인 한국이 중국어를 사용 안 하면 중국 정부에서 크게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왜 모르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째려보고 말았습니다. 제 눈빛을 느꼈는지 황펑이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말을 멈추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뻔했지만 황펑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서 저는 쇼핑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평소 먹고 싶었던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 화장품들을 신나게 골라 담았습니다. 양손 가득 바구니를 채울 때까지 열심히 쇼핑했어요. 옷가게도 돌아다니며 요즘 유행하는 한국 패션을 구경했고 마음에 드는 옷을 몇 벌 집어 들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황펑이의 얼굴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저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면서 같이 알자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과 한국의 19세 이하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중국이 2대0으로 완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황펑이는 그 기사를 제게 보여주면서 내일 있을 성인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길 거라 장담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황펑이의 생각과는 반대로 솔직히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기뻐하는 황펑이를 보니 같은 중국인으로서 응원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축구 경기 당일을 맞이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하자 어마어마한 인파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엄청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는 바로 제 남자친구 황펑이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황펑이는 정신없이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한국에 앙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남자친구는 사방으로 중국팀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떠들어댔어요. 주변에 가득한 한국인 관중들 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통에 얼마나 민망하던지 얼굴을 들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황펑이의 팔을 붙잡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귓등으로 들리지도 않는지 황펑이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여태껏 제 말은 곧잘 듣던 황펑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도무지 말을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흥분한 나머지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였달까요? 통제불능인 황펑이 때문에 멘붕이었지만 어찌어찌 달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둘러보니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국 국기를 흔드는 붉은 인파가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거든요. 중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까지 건너온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다니까요. 그들 손에 들린 각종 응원도구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호 소리에 압도당할 지경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제가 입고 온 옷도 붉은색 유니폼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응원단도 같은 색깔을 입고 있더라고요. 상대편인데도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서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뒤로는 국가연주 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자친구가 절 수치스럽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자 옆에 있던 황펑이가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미친 듯이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욕설은 물론이고 국가를 조롱하는 손짓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뒤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황펑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응원단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국 응원단들은 반대로 중국 국가가 나오는 내내 자리에서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더군요. 정말 이게 바로 선진국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비록 중국 사람이지만
응원 문화 하나만큼은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제 옆자리의 황펑이는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경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황펑이를 포함한 중국 사람들이 야유를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야유의 대상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달리던 도중 잠시 미끄러진 걸 보고 트집이라도 잡힌 것 마냥 달려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쪽 손으로 3을, 다른 손으로 0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뜻을 몰라 황펑이에게 물었더니 이전에 한국이 중국을 3대 0으로 완파했던 경기 결과를 상기시키는 도발적인 포즈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중국인 관중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손흥민 선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중국인이니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욕을 하고 소리까지 질러대는 모습에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얼른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겨우 전반전이 종료되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완전히 진이 빠진 채로 황펑이에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피로함과 중국 팬들의 과열된 응원 탓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니 후반전만큼은 제발 이런 행동들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황펑이도 이번엔 귀담아 들은 건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중국 선수들의 행동에 기겁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한테 일부러 가서 부딪히는 걸 넘어서 아무렇지 않게 반칙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를 보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자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자제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던 황펑이는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전반전 때보다 더 크게 난리를 치더군요. 원래는 한국 선수들한테만 욕을 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지만 그때부터는 중국 선수들에게도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내내 씁쓸했어요. 솔직히 중국팀의 기량 부족이 역력해 보였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축구 도사가 된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드리블을 하면서 중국팀의 수비수들을 제끼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당연히 저는 중국이 골을 넣고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경기력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달리 주위의 중국인 관중들은 달랐어요. 오로지 비난과 조롱으로 한국 선수들을 깎아내리기에 열중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황펑이의 행태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들을 줄줄이 내뱉으며 한국과 한국 선수들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자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기는 1대 0으로 한국의 승리로 종료되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팀의 골키퍼가 울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중국을 압박했던 손흥민 선수가 중국팀의 골키퍼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줬거든요. 중국 선수들이 그렇게 반칙을 하고 관중들까지도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상대방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대인배적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대인배가 뭔지 똑똑히 보여준 장면이었달까요? 그러던 와중 제 옆에 앉아서 미친 듯이 한국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던 황펑이가 보이더군요. 황펑이는 어떻게 소국인 한국 따위가 감히 대국인 중국을 축구로 이길 수 있냐면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황펑이한테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의 태도가 과연 대국의 면모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대국의 면모를 갖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냐고 말이죠. 저도 중국 사람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태도나 배려, 그리고 관중석에서 보여준 매너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황펑이는 갑자기 마시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저한테 욕을 내뱉더군요. 태어나서 그렇게 저질스러운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니까요. 다 떠나서 황펑이가 욕을 저한테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딴 식으로 굴 거면 저를 대체 왜 한국에 데려온 거냐면서 황펑이한테 화를 냈죠. 솔직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중국인들이 보여준 태도가 한국인들이 보여준 태도와 너무 달라서 부끄러웠는데 그 와중에 황펑이는 정내미가 바닥까지 다 떨어지게 행동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황펑이한테 따지자마자 경기장을 뛰쳐나온 다음 호텔에 택시를 타고 달려가서 짐을 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때 생각이 나서 손이 다 떨리네요. 아무튼 황펑이는 제가 짐을 싸는지도 아마 모르는 것 같아 보였고,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저를 붙잡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요.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황펑이랑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었는데, 이 김에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